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혈액순환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부분 자체가 뭔가 심장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여쭤보면 숨이 좀 찬다는 겁니다. 숨이 차니까 뭔가 심장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심초음파나 운동부와 심부와 같은 심장의 기능 검사를 해보죠. 특별하게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검사에서 이런 부분이 이상이 나타나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본인이 산소가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구나. 그러니까 질병적인 상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우리 몸에서 뭔가 산소가 부족해지는 것을 이전에 비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으니까 본인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면 혈액순환, 그래 혈액의 염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간단한 검사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혈액순환의 가장 큰 적들은 두 가지 정도가 있죠. 혈액의 염증, 노폐물이나 당이나 지방들이 많아지면 혈액의 염증이 많아집니다. 이런 혈액의 염증들이 우리 몸에 피를 찐득찐득하게 하고 혈액이 이렇게 잘 흐르는 파동성을 손상시켰어. 혈액순환을 방해를 하죠. 그 다음에 혈관의 손상이 있죠. 혈관이 좁아지고 혈관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혈압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상한다든지, 아니면 당과 지방이 들어가면서 이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킨다든지, 염증인자들이 수없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혈관에 지속적인 타격을 주면서 혈관 내가 좁아지고 혈관벽이 딱딱해지는 이런 것들이 혈액순환의 적들이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심장 기능이 특별하게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수준만큼의 산소를 우리 몸에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장이 이상한 것 같은 느낌, 숨이 차고 이전과 같은 똑같은 운동을 해도 회복이 잘 안 되고 조금만 걸어도 약간 헥헥거리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혈액순환이 안 될 때, 그래서 산소 부족을 나타내고 심장이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을 나타낼 때 이상을 알 수 있는 간단한 검사들이 뭐가 있을까요? 먼저 당화혈색소입니다. 당화혈색소는 전형적으로 산소가 부족한 거죠. 헤모글로빈, 우리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에 당이 붙어서 당화혈색소가 높아지게 되면 헤모글로빈이 당이 붙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추장스러운, 붙지 말아야 돼, 하나의 이물질이 붙어 있는 거니까 산소의 운반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산소증을 나타내게 되죠. 숨이 차고 어지럽다.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높으면 우리는 그냥 당뇨가 조절이 안 되고 있구나, 당뇨 전 단계, 당뇨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 자체가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가 우리가 혈관 질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이유가 하나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는 활성산소죠. 혈관에 염증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인자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면 활성산소로 인해서 받는 산화스트레스,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황산화 능력, 이 두 가지를 검사하게 되는데, 산화스트레스는 지금 받고 있는 활성산소의 총량적인 손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황산화 능력은 그것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능력인데, 지속적인 활성산소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 황산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활성산소로 인한 혈관 염증, 혈관에 있던 노폐물이 많아지게 되면 여기저기 아프겠죠. 그러니까 전신적인 염증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호흡하며 마시는 산소와는 다른 체내에서 생성되는 불안정한 형태의 산소이고, 특히 우리가 화나 분노,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심할 때 우리 활성산소는 늘어나게 됩니다. 체성분 분석을 해보면요, 그래서 인바디라고 하죠. 다리에 지방이 많고 상체는 찐다. 자, 우리가 다리가 부어있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부종에 대한 것도 나타낼 수 있는 검사들이 있는데, 다리를 부어있는 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다리를 체크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상체 특히 복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리 쪽에서 올라오던 혈액순환이 심장 쪽으로 잘 돌아가지 못하게 되니까 다리가 붓고, 그 다음에 숨이 찬 현상, 혈액순환이 안 되는 증상을 나타낼 수 있죠. 체성분 분석을 했을 때 우리가 혈액순환이 좋게 하려면 근육량을 잘 봐야 됩니다. 하지 쪽이나 몸통 쪽, 그 다음에 팔 쪽에 근육량이 풍부한 사람들은 어쨌든 이 부분들이 혈액순환에 도와줍니다. 또 복부 지방률이 지나치게 올라가면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이쪽에서 하나의 방해물로 작용하는 거죠. 혈액순환에서 체성 분석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혈액의 염증 수치 검사, 전형적인 검사죠. ESR, CRP. 그래서 혈액의 염증 수치 검사가 또 올라가 있으면 피가 찐득찐득한 거죠. 뭉쳐있는 거죠.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요즘에 고인슐린 혈증, 우리 혈액 속에 인슐린이 많아지면, 인슐린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가 많다든지 탄수화물이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당뇨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고인슐린 혈증 자체가
우리 몸에 경고를 보냅니다. 그때 만들어내는 경고 인자가 바로 염증 인자죠. 그래서 피가 찐득찐득하게 되는 거죠. 그 ESI, CRP, 그리고 인슐린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 호르몬 검사인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는 키를 크게 하는 호르몬이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우리 몸을 재생시키고 지방을 태우고 내 기능을 재생시키는 그런 하나의 활력 호르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성장 호르몬 개인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같은 50대라도 2배에서 3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혈액에서는 IGF-1으로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줄어들게 되면 피로하고 근육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성장이 낮은 사람들, 성장이 낮은 사람들은 혈액을 돌리는 힘이라든지 근육을 만드는 힘, 지방을 태우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더불어서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부족해지는 대표적인 이유들이 잠이 부족하다든지 근력 운동을 작게 한다든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든지도 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 같은 라인에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의 수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조기 노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혈액의 염증, 그다음에 혈관의 손상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안 될 때 숨이 찬 것 같은, 내 몸에 산소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여기서 참고할 수 있는 5가지 검사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역시 알 수 있는 것은 중용지득입니다. 몸속에서 넘치는 부분은 덜어내고 모자란 부분은 채워가면서 몸의 균형을 잡아가야지 우리 몸은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